준비한 대로만 하고 오라는 엄마의 말이 등 뒤로 들렸다. 논술 시험을 본다며 집을 나섰지만 이미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가망이 없었다. 행선지는 영화관, 당시 개봉한 지 한 달 된 그래비티를 예매했다. 대낮에 텅 빈 극장에는 나만큼 비참한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하나뿐이었다. 검은 우주는 차갑고 외로웠지만 어느덧 마음이 차분해졌다. 내가 제법 기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불운하게 우주에서 표류하며 생사를 넘나드는 주인공을 보니 내 삶도 꽤 살만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11년이 지난 오늘 나는 우주먼지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다. 시험은 망쳤지만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조금 더디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는 어른 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영화가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시간. 안녕하세요. 듣는 영화 13번째 테이크. 저는 지종근입니다. 건욱씨와 승재씨가 오늘은 제 시간에 왔을까요? 네. 예. 네, 오늘은 이렇게 제 시간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건욱씨가 제일 먼저 왔잖아요. 네.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죠. 제일 먼저 오셨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위에서 커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재 씨는 이렇게 딱 맞춰서 원래 30분에 오신다고 했다가 30분, 그러니까 정시에 딱 맞춰 오셨어요. 귀경길 마냥 막혀가지고 차가.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찍 나오라고 했는데 네. 괜히 기다렸죠. 아이 뭐 한 20분 기다렸어요.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네? 제가 할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프닝 멘트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뭐 대학교 논술 전형을 원래 응시해야 되는데 그날에 어차피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극장으로 쐈죠. 서울에 S대입니다. S대. 뭐 봤는데요? 제가 본 영화요? 네. 그래비티라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저 밖에 있어서 못 들었잖아요. 다시 녹음할 때 계셨는데. 순고노를. 순고로 오시느라. 네. 급하게 오시느라. 네. 그래서 저 그래비티를 그때 봤었고 그 어렸던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절망과 상실을 그때 경험했었죠. 근데 이제 영화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치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S대를 포기할 정도의 값어치가 그쵸.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굳이 S대 안 가더라도 저희가 만난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한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면 논술 다시 봐요? 영화 다시 봐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받겠죠. 근데 조건이 그 충족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런 거고 또 뭐 그 그래비티에서 주인공의 상황까지 안 가더라도 또 얼마나 힘들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또 제가 뭐 닥친 이 위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어제 그러니까 이제 업로드 일자 기준으로 팟캐스트 업로드 일자 기준으로 내일 수능이 끝나고 유튜브 업로드 일자 기준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미리. 진짜.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10대는 없던데 일단 언제 들으실지 모르니까. N수생이 또 그쵸.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렇죠. 연수생. 연수생분들도 좀 들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에 대한 기억이 혹시 있나요? 관련된 에피소드나. 저 끝까지 봤어요. 저 수능을? 제 2외국어까지 의외네. 알아봐 봤어요. 알아봐. 네. 알고 봤어요? 아니면? 모르고 봤어요. 그거 원래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거 끝까지 보면 좋대 해서 아니 남아 있는 놈 중 한 명이죠 뭐. 찍어도 3등급 나온다 해가지고. 찍었어요? 네. 그래서 몇 등급 나왔어요? 3등급 안 나왔어요. 4등급 나왔네. 네. 건욱 씨는 뭐 저는 수능 2번 보지 않았어요? 2번 봤는데 네. 두 번째 수능 때가 생각나는데 다 보고 나오니까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노래가 엄청 크게 운동장에서 나왔던. 그거 좀 의미 있네요. 그게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재수 때인데 노래를 안 들어서 뭐 언제 뭐가 나오고 이런 거 모르는데 그냥 그 노래더라고요. 학교 쪽에서 뭔가 그러니까 노래 제목도 그렇고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느낌으로 틀어준 게 아닐까? 그랬나 봐요. 그죠? 그거 되게 좋네요. 그때쯤 나왔던 건가 봐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수능 당일 날에 교문 앞에서 거기 학생들이 막 꽹가리 쳐주잖아요. 승배임 하면서 네. 우리 승배임 잘 보고 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같은 친구들을 응원하러 와서 겸사겸사 우리 선배님 파이팅 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좀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확실히 앞에서 뭐 사탕 엿 같은 거 줬나? 뭐 초콜릿. 맞아, 진짜. 맞아. 당 떨어진다고 막 그런 거 주고. 도시락 뭐 먹었어요? 도시락 집에서 싸갔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먹었는지. 저 제가 그때 새우튀김. 컨디션이 새우튀김을 집에 싸갔어요. 아니 어머니가 싸주셨죠. 왜 새우튀김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와. 건욱 씨는 밥 못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렇게 막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밥이 다 뭐예요? 그 시험장에서 응? 내가 뭐 입으로 먹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막 그런 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질겜러셨네. 질겜러. 그렇군요. 열심히 안 했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학교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 그게 결국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거쳐서 그러니까 그 시험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과정이 다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했죠. 그럼요. 다 열심히 했죠. 다 열심히 했죠. 그래서 뭐 대입도 물론 그 중요하지만 살면서 시험에 드는 순간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끝났을 뿐이라 그런 생각 좀 하시고 좀 며칠만이라도 조금 편하게 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전형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숨 좀 돌리고 저희 방송도 좀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아 그리고 저 오늘 음. 프로파간다 스토어라고 네. 영화 파업 스토어 갔다 왔거든요. 그 매달마다 마지막 토요일에 열리는데 오늘 시간이 남아서 갔다 왔습니다. 주제가 그 매달 주제가 다르잖아요. 뭐였죠? 이번 달 주제는 그 대한극장 아시죠? 대형장을 충무로? 네, 기억하며? 충무로, 네, 그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음. 그걸 이제 기리면서 그럼 뭐 거기 올라왔던 네, 거기 그럼- 올라왔던 영화들이나 그 포스터들 같은 거 많이 전시를 했었죠. 벤허 옛날에 영화 그때 포스터 대한극장에 걸렸던 포스터도 전시해놓고. 근데 그 원래는 진짜 예약하려면 엄청 치열하잖아요. 네. 오늘은 뭐 예약 없이 가셨다고. 오늘 네. 촬영 끝나고 음. 시간이 남아가지고 혹시나 오늘 열었나 했는데 원래는 목요일부터 미리 예약을 그러니까. 치열하게 했잖아요. 음. 없더라고요. 그 좀 남더라고요 자리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군요. 네, 꽤 치열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딱 여유롭게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좀 각성해야 됩니다. 프로파간다는. 그래요. 오늘 사장님께 홍보도 드리고 왔어요. 그래요? 잘 봐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각성해야겠네요. 그렇죠? 아니, 각성이라기보다 좀 그 이제 뭐 매달 새로운 주제를 정해서 좀 이렇게 꾸미곤 하는데 사실 그 주제에 그렇게 충실한 공간이 그때마다 되나 하면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라기 공원 특집이다. 아니면 무슨 뭐 공포 특집이다. 네. 하면은 그 공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크지 않은 공간임에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거든요. 그 컨셉에 그렇게 적합하게 바뀌나 하면은 저는 좀 항상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공포 특집 저번에 종근 씨랑 갔다 왔잖아요. 그때는 확실히 컨셉에 많이 충실. 그때는 그쵸. 그 밖에서 보일 때도 빨간 조명 해가지고 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특정 감독이나 어떤 영화에 관련된
주제로 만들어서 영화 그 공간을 꾸밀 때는 조금 아쉬웠다. 근데 잘하겠죠 이제 앞으로 더 잘하겠죠. 잘하고 계세요. 근데 잘하고 계시죠. 프로파간다 사장님 손님이 홍보하셔가지고 룰루랄라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셨는데 바로 쓴소리부터 듣고 뭐 각성? 바로 바이럴 마케팅. 장난. 그러니까 그 프로파간다를 좀 열심히 갔던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또 가면은 돈 한두 푼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한 돈 10만 원 쓰고 그러는 곳인데 조금 아쉬워서 그런 처음 말씀이고요. 갔을 때 네. 진짜 좋았어요. 처음 소개해 주셨잖아요, 종근 씨. 처음에만 좋았다. 아니 그 뒤로도 꽤 많이 갔어요. 꽤 많이 거의 매달 그쵸. 한동안 매달 갔어요. 그러니까 매달은 조금 오바고 네. 2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갔어요. 원래는 예약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 대기를 한 1시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걸어놓고 막 어디 갔다 오고 막 네,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개 사왔습니다. 어머나. 선물을 서론이 좀 기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 화에 붙여도 돼요. 오늘 우와. 일단 개인 선물은 그 종근 씨한테는 타란티노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엽서. 오. 저수지의 개들인가요? 저수지의 개들. 그쵸, 저수지. 아마 이거 진짜 외국 엽서일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프로파간다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와 느낌 있다. 그리고 권욱 씨는 올드보이. 우와. 근데 꽤 드라마틱하게 디자인됐죠. 오 이쁘다. 원래 델마 루이스 포스터에 들려 있는데 네, 그렇고 이거는 공짜로 이제 가져가시라고 주셨는데 참 역시 프로파간다 사장님 이거는 꾸준하셔요 참. 이거는 이제 대한극장 옛날 시절 엽서. 완전 옛때죠. 여기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 보면 와 이쁘다. 구니스. 앞에 차봐. 차가 이게 택시 운전사에서 나왔던 차들이. 그렇네. 이거 마지막 황제다. 마지막 황제. 네.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이때가 훨씬 재밌겠다. 근데 이때는 포스터를 진짜 그렸잖아요. 맞아. 그 직업 있었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선물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가져오셨. 장미꽃. 신사역에 템버린즈 유명하잖아요. 네. 한번 들렸어요. 근데 이거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좀 뭐랄까 학원물, 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위주로 한 그런 영화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 분씩 해볼까요? 가져온 영화 소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저부터요? 네. 저 다음에 먼저 할 건데. 승재 씨가 먼저 하면 되겠다. 승재 씨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살짝 고민해서 그럼 권욱 씨 먼저 하고 준비됐어요? 이렇게 돌아갈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진짜 먼저 할게요. 왜요? 그냥 먼저 할게요. 먼저 하세요. 네. 그럼 다시. 잠깐. 이제 수능도 끝났고 해서 그 학원물, 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를 한 분씩 가져오기로 했는데 오늘은 승재 씨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승재 씨. 네, 제가 할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는 캐리라는 영화입니다. 캐리. 네, 공포 영화고 76년에 아마 개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꽤 고전 영화고 공포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하게 그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초능력이 염력 같은 이제 초능력이 있는 소녀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소녀가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초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힘을 주체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파티가 열리고 친구들이 이제 어떤 친구는 그 친구를 해하려고 하고 어떤 친구는 그 친구를 도와주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여학생 그 캐리라는 여학생이 그 피해 망상의 끝에 다다라서 전 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이제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영화인데요. 이게 공포 영화 역사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배우로는 존 트라볼타라는 배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제일 유명한 장면이 이제 그거죠. 그 극 중에서 이제 파티가 이제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이제 그 캐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남학생이 이제 그 원래 도와주려고 했던 여학생의 남자친구였는데 그 남자친구가 약간 임시 남자친구, 캐리의 임시 남자친구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그 프롬 네, 거기 맞아요. 참여하려고 네네네. 했죠. 그래서 그 최고의 커플상을 받게 하려고 이제 같이 이제 댄스를 추다가 이제 최고 커플상을 받아서 단상 위에 올라갔는데 그 캐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여학생 남학생 무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전날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죽여서 이제 돼지피를 갖고 와서 1등이 호명되는 순간 위에서 이제 돼지피를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전 학생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했던 이제 의도였는데 이제 돼지피가 떨어지고 그 돼지통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남학생이 머리를 맞고 죽었나? 기절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러자마자 이제 그 돼지피를 이제 뒤집어 쓴 그 캐리가 눈앞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자기를 깔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분노를 해서 전 학생들을 그 다 염력으로 죽이는데 그때 장면이 좀 연출이 좀 특이했던 게 그 화면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쪽의 학생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어떤 쪽의 학생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조종하고 있는 캐리의 눈빛 이런 걸 이제 한 화면에 이제 만화처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를 연출했던 그 브라이언 드 팔마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전작에서도 이런 동시간대에 벌어지는 상황을 분할해가지고 보여주는 연출이 좀 특이하게 했다고 이제 뭐 그런 평을 받고 있었던 감독이었어요. 그 감독이 이제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연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그렇게 염력으로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막 뭐 염력에 그런 뭐가 휘날린다거나 뭐 차가 뒤집어진다거나 그런 류의 연출은 캐리가 최초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그 공포 영화 역사상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영화 자체도 좀 보셨잖아요, 같이 봤죠. 네, 꽤 기괴하고 스산하고 공포 영화의 그 모든 요소는 다 갖추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원작 소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영화의 원작 소설은 이제 스티븐 킹이라고 이제 그 공포 소설의 대가죠. 그분이 영화했던 소설 중에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븐 킹의 뭐 원작으로 한 영화 중에 유명한 거로 하면 뭐 미스트, 뭐 공포의 묘지 뭐 등등이 있죠. 그 중에 최초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사이코 그러니까 히치콕 감독의 꽤 매니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곳곳에 그 사이코의 흔적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음도 그렇고 뭐 특히 그 샤워실 히치콕 사이코 하면 그 샤워실 장면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 장면을 이후의 영화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고 캐리에서도 비슷하게 활용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꽤 재밌는 영화고 이거를 왜 학원물 영화에 가져왔냐 하면은 뭐 학원물 하면은 이제 뭐 흔히 저희 동아시아 영화 쪽에서는 특히 뭐 친구들의 청춘, 우정 뭐 그런 걸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 조금 뭐 혹은 뭐 서양에서는 하이틴 영화 뭐 하이스쿨 뮤지컬 같은 뭐 그리스 같은 그런 영화들이 또 있죠. 거기서 좀 마냥 밝은 면보다는 좀 이런 어두운 면을 또 공포 장르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영화는 또 특이하다고 생각하기에 또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명동 시네 라이브러리에서 네. 봤잖아요. 네, 그거랑 맞아요. 여러 편 같이 봤는데 데드링거 데드링거도 봤죠. 그때 저 잤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데드링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승재 씨는 재밌게 보고 또 3편이었던 것 같은데 2편이었나요? 저도 3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CGV에서 기획전 같은 걸 했을 거예요. 호러 기획전 해가지고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고 기억나는 거 2편이었던 맞아요, 그죠? 그래서 캐리 하면은 그 포스터 네. 그 피칠갑을한 맞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눈 번쩍 뜨고 있는 그 포스터가 맞아요. 일단 기억에 남고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영화 보는 내내 그 저 학생한테 한 명 따돌리면서 너무한다 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피해자 쪽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음. 근데 막상 그 끝까지 보면은 좀 잔인한데? 그러니까 네. 그 영화가 좀 잔인하기도 꽤 하잖아요. 잔인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조금 그쵸. 시원하긴 한데 좀 세네. 맞아요. 그리고 꽤 고전 영화임에도 재밌어요 볼 때. 맞아요. 네. 고전 영화들이 재밌죠. 네네. 네. 그리고 그게 처음 장면도 꽤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의 그러니까 그 캐리의 첫 생리가 시작된 장면. 해서 자기 몸의 샤워실에서 이제 피가 흐르잖아요. 그거와 동시에 이제 자기의 그 초능력도 깨어나는 장면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어떤 상징성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캐리가 또 리메이크도 한번 됐었잖아요. 네. 클로이 모레츠 네. 배우가 연기했던 기억하는데. 근데 원작의 아성을 따라잡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고 평을 받고 있어요. 승재 씨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그냥 그 좋은 기억으로 갖고 싶어서. 아 근데 그 메인 장면 있잖아요. 하이라이트 장면은 봤는데 근데 그때만큼의 그 쇼킹한 거는 딱 그죠.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기도 하니까 사실은. 네.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좀 센세이션한 작품이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원래는 다른 영화를 완전 정반대 장르를 가져올라 했거든요. 뭐요? 도학위룡이라고 주성치 영화 중에 도학위룡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완전 잠복근무 같은 장르의 영화예요. 그래서 그 작중 주성치가 이제 그 학생들이 빼돌린 총을 찾으려고 반강제로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벌써 웃기네.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정말 유머스럽게 담았고 작중에서 주성치가 실력은 엄청 세요. 그러니까 극한 직업이랑 비슷해요. 그 무력은 엄청 센데 지휘하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첫 장면이 모의 훈련하는 장면인데 인지를 구출은 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전원 대원들을 다 사망하게 되는. 네, 아무튼 극한 직업 이병헌 감독이 근데 또 극한 직업 왜 또 찾았어? 네. 그 이병헌 감독이 그 주성치 감독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무튼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죠. 좋은 네. 영화. 무서운 영화. 네. 둘 다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도학위룡? 도학위룡. 꽤 흥행해서 시리즈 3까지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설마 계속 총을 잃어버리나요? 3편 내내? 제가 2는 안 봤고 1하고 3를 봤는데 오 되게 특이하네.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나 근데 봐요. 그 주성치 영화 특징이 그 외국 영화를 또 오마주 패러디하는 게 있어요. 3에서는 원초적 본능을 패러디하는데 왜? 주성치랑 닮은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여자에게 이제 그 관계를 맺다가 이제 죽어요. 근데 그 증거물을 주성치가 마셔버렸나?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커피인 줄 알고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죄로 학교에 다시 입학. 자꾸 학교로 입학시키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도학 위룡. 네. 원에서도 하도 이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해고당할 뻔한 거를 대신 학교에 가서 총을 되찾아와라. 이러면서 이제 벌어진 거죠. 잠복근무랑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경찰이니까 가서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꼭 그런 재밌는. 네. 그리고 또 그 조성치 영화만의 그 쫀득함이 있죠. 네. 아무튼 그렇게 두 영화를 또 가져왔습니다. 캐리를 되게 공들여 설명하셨는데 남는 건 도학 위룡밖에 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두 편 다 재밌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건욱 씨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건욱 씨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 배틀로얄을 가져왔고요. 이번 거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 영화는. 근데 전부터 한번 꼭 보고 싶었던 이유가 타란티노 감독이 자기 최고의 영화 1위로 이 영화를 뽑았었더라고요. 1위. 근데 보고 나니까 왠지 알겠다.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후카사쿠 킨지라는 감독의 영화고요. 주연으로는 이제 제가 전에 그 키쿠지로의 여름 영화 때 소개했던 기타노 타케시라는 배우도 나오고, 그리고 후지와라 타치야라고 그 데스노트의 라이터 역할로 나온 배우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제 일본인데 배경은 그 비행 청소년, 그 무지막지한 어떤 그런 비행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정부, 그러니까 어른들이 BR 법안이라는 거를 이제 통과시켜요. 근데 이게 뭐냐면 BR이 배틀 로얄인데, 이게 한 학급을 정해가지고 그 학급의 학생들끼리 어떤 무인도에다가 던져놓고 서로 다 죽이라고 한 다음에 한 명만 살려보내는, 한 명만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그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법안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인 후지와라 타치야가 속한 학급이 이제 이 무인도에서 그 학급 학생들끼리 이제 서로 사륙을 벌이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게 사실 되게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 근데 저는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화가 처음에는 이 버스를 타고 어디 수학여행을 가고 있나? 아무튼 반 학생들끼리 단체로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데, 그 무슨 연기 같은 게 가스 같은 걸로 학생들을 다 기절시켜서 무인도로 데려가죠. 그리고 기타노 타케시가 예전 1학년 때 이 학급을 맡은, 이 학급은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때 학급을 맡은 담임으로 나오는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멸시받던,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힘이 약했던 어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기타노 타케시가 그 무인도의 어떤 총책임자처럼 나와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BR 법안에 선정된 학급이다 하면서 이 배틀로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학생들 당연히 처음에는 거부하고 뭔 말도 안 되는 거야, 빨리 집에 보내줘라 이러죠. 근데 이제 본보기로 학생 2명을 그냥 죽여요. 기타노 타케시가. 한 명은 칼을 던져서 이마가 통과되고, 근데 그게 되게 적나라하거든요. 그리고 한 명은 그 기타노 타케시를 가장 무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 기타노 타케시가 1학년 때 학급을 맡았을 때 다리에다가 칼빵을 놓은 그런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그 모든 그 BR 법안에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은 다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목걸이가 터지면서 목이 잘리는, 목이 날아가는. 그래서 그 학생이 목이 날아갑니다. 처음부터. 이제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서로 각자 다른 무기를 보급받거든요. 생존에 필요한 보급받아서 나가자마자 이제 서로 다 사륙을 시작하는데 몇몇은 그냥 나가자마자 바로 친구였던 애들 죽이고, 근데 누군가는 친구들끼리 어떻게 생존을 도모해보고자 했는데 결국에 다른 친구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그 최후를 맞이하는지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리고 그 극한 상황에서의 그들의 감정 이런 게 다 잘 보이는데 굉장히 뭔가 사랑, 우정 이런 게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맞아. 왜냐하면 생존이 걸린 일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래서 보는 내내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내가 저 무인도에 갇혀 있다면 내가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두 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 건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왠지 그렇게 바로 눈앞에서 사륙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냥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법칙에 따르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까요? 흐름에. 승재 씨도 바로 사륙에 참전? 눈치 보고. 근데 내가 죽기는 좀 싫은 것 같아 또. 그쵸. 네, 해야지. 네 해야지. 먹고 살려. 먹고 살려면. 저도 처음에 눈치 좀 보다가 근데 어디가 숨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잘 숨거든요. 잘 숨어 있다가 근데 숨으면 안 되잖아. 이게 숨으면 안 돼요. 이게 맞아. 그 맞아. 몇 시간마다 계속 금지 구역이 생겨요. 맞아. 그래서 이동을 이 해야 돼. 뭐죠? 그 게임? 그 배틀그라운드. 네. 거기도 무슨 AT필드인가? 뭐 있잖아요. 계속 그 맞아. AT필드는 에반게리온인가? ATP. 아니 그 빨간색으로 예, 터져. 그 이렇게 뭐 벽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 게임하면 맞아. 그런 것처럼 자기장 같은 거. 금지 구역이 있고 금지 맞아. 구역에 몇 시간 이상, 그러니까 어느 시간 이상 머무르면 목걸이가 터져서 또 목이 날아가는 이런 법칙이 있어서 숨는 게 안 되고 무조건 싸워야 돼요. 그리고 기타노 타케시가 어떤 날은 사륙이 2명인가 3명밖에 없으니까 분발하라고까지 해요. 빨리 죽여라. 3일 안에 다 해야 되거든요. 너네 이러면 이거 끝까지 한 명 안 남으면 다 그냥 죽는다? 싹 다 목걸이 터지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숨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눈치껏 이렇게 숨어 잘 그 자기장 피하면서 그죠. 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할 어떻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교전을 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내가 어떤 싸우기 싫어 그래서가 아니고 싸우기 싫은 것도 맞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쁜 사람은 되기 싫은 거예요. 못 하겠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내가 진짜 1대1이다? 무조건 죽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 눈앞에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잡을 건데 그 전까지는 좀 볼 것 같아요. 그 기회를.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또 모르겠다. 그런 상황 되면 또 말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죠. 막상 무기 주어줘 죽이래. 쉽지 않지. 언제 사람 죽여봤다 그죠? 그렇게 그리고 하지. 사실 진짜 무기가 보급되는 경우가 거의 적었고 뭐 쌍안경을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주인공은 냄비 뚜껑을 받았어요. 냄뚜? 네. 램프? 그 무기긴 방패처럼 하지. 쓰라고. 그러니까 그 무기를 뺏기 위해서도 또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죽이고 하니까. 파밍해야 되네. 네, 파밍. 진짜 파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 근데 뭐 결국에는 한 명이 살아남는 뭐 이런 결론의 내용인데 그리고 학생들도 왜 그래야 되는지 서로의 그 충돌하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존이 걸리니까 그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 살고 싶죠. 다 생존하고 싶으니까 이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치. 맞아. 그러니까 빌런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에 그 기타노 타케시도 다리에 칼빵 맞아가면서 교직 생활을 했었는데 맞아. 뭔가 그런 캐릭터를 이해하게끔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당시 일본 그 학교 문화가 좀 빡셌나 보네. 좀 그랬나 보다. 이지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 그렇네. 네. 릴리슈슈 이런 거 보세요. 릴리슈스 맞아. 그 감독이 나이가 많은데 이 감독 설마 그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어떤 거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찾아보다가 나오는 건데 태평양 전쟁을 참전을 했다는 식으로 나와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있네. 미군을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고 배웠던 태평양 전쟁 당시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무섭네. 그리고 사실 지금 전 세계에도 그 뭔가 자아가 생기기 전에 음.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총부터 드는 애들이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커맨시 같이. 네, 맞아. 뭔가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죽이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 친구들도 사실 그 상황에 놓여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실 거라면 조금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꽤 맞아요. 잔인한 영화고. 옛날 OCN에서 정말 많이 해줘서 밤 심야 시간대 많이 해줘. 아, 그리고 그 오바스러운 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하시던데. 다스케 때가 살려줘, 구해줘 이런 일본어인데 네. 다스케 때 뭐 약간 이런 식의 그, 맛있게 하시네요. 맛있게. 근데 뭐 그리고 좀 사실 그 약간 개연성이 안 맞는 구성들도 좀 있어요. 영화 보다 보면. 근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제 그런 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눈에 탁탁 걸리는군요. 네네네. 근데 그게 또 일본 영화의 B급스러움이죠. 그쵸.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면도 엄청 재밌었는데 그 처음에 튜토리얼 같이 설명해주는 어떤 설명해주는 게 엽기스럽잖아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젊은 여자가 음. 진짜 친절한 목소리로 그 배틀로얄 규칙을 설명해줘요. 맞아. 그리고 뭐 목걸이는 터지니까 함부로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그 부분을 식으로 되게 타란티노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막 음. 줌인 줌아웃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막 진짜 일어서서 봤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맞아 말씀하세요.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을 배틀로얄에서 오. 오마주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음. 그리고 또 타란티노가 그 배틀로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캐스팅한 배우가 있지 않았어요? 네 그 고고 유발이 네. 그치. 그 킬빌에 나오잖아요. 쇠사슬 던지는 애. 쇠사슬. 쇠사슬 그 돌. 맞아요. 그 이상한 거 철. 맞아요. 가시철. 그 배우가 되게 뭐랄까요 묘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 배틀로얄에서도. 맞아요. 네, 아무튼 추천할 만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가져오셨군요. 네, 이 영화를 좋았습니다. 수능 끝난. 스트레스 풀기 정말 좋습니다. 그렇네. 네, 근데 지금 이것도 배틀로얄이잖아. 수능도 배틀로얄. 그렇죠. 그렇네. 야 현실이 생존하셔야 되잖아요. 더 그러니까 이건 실기 전형이고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 필기 전형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는 진짜 배틀로얄이에요. 진짜 배틀로얄. 아시죠? N수생 여러분. 또 겪어봤으니까. 이거 2, 3도 있잖아요. 2, 3는 평이 진짜 안 좋던데요. 완전 아류작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 2는 그래도 볼만했던 것 같아요. 아 보셨어요? 2가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28 28일 후 28주 후처럼 스케일이 좀 더 커졌어요. 같은 감독?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음악이 강렬하잖아요. 그쵸, 클래식 그쵸. 엄청 많이 사용. 맞아요. 그 레퀴엠. 뭐죠? 그 금지 구역 같은 거 설명해 주거나 그리고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오늘 누가 죽었는지 반에 누가 죽었는지를 설명해 줘요. 방송으로. 그게 진짜 맞아요. 그 조여오는 느낌을 잘 음. 주는 것 같아요. 더 감정이입이 되고. 내 절친. 네. 내 절친 내 친구. 뭐 누구 뭐 맞아요. 그 서바이벌 형식의 영화가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매운맛, 매운맛. 네, 많이 맵죠. 흑백요리사 이런 거는 그냥
그쵸. 흑백요리사가 죽이진 않잖아. 두부지옥이잖아. 두부지. 그렇군요. 꼭 한번 보시는 거 스트레스도 풀 겸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영화입니다.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영화로. 그러니까 음. 대리만족.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영화는 걷기왕인데요. 대한민국의 독립 영화죠. 걷기왕 진짜 좋아하시네. 좋아합니다. 네. 보셨어요? 봤었죠. 그리고 옛날에도 소개 한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찾아보니까 8년 전에 16년 11월 27일 그러니까 영화가 그러니까 저희 방송 올라오는 오늘부터 딱 8년 전에 업로드가 됐었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신기한 게 그 이튿날에 제가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기억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녹음하고 그 우리 그 송출 담당이었던 당시에 그 차모 양한테 제가 부탁을 하고 갔어요. 뒤로 부탁한다 하고 갔죠. 뒤로 부탁한다 하고 맞아요. 이제 격려했죠. 가서 들어가서.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훈련소가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맞아. 미안하다고 자기가 무슨 그러니까 뭐 버튼을 눌러야 방송이 나가는데 그거를 안 켰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반밖에 안 나갔다고 방송이 제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는데 좀 미안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딱 8년 만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때쯤 제가 항상 필요로 하는 영화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리면은 주인공 이름이 만복이 이름이 만복인데 직설적이다. 그렇죠. 심은경 배우가 네, 연기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생 1학년인데 뭐 차를 못 타요. 차를 타면 항상 멀미를 해요. 근데 차만 못 타느냐 배도 못 타고 소도 못 타고 말도 못 타요. 그래가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를 항상 걸어갑니다. 아침에 등하교를 하는데 선생님이 뭔가 얘가 꿈도 없어 보여. 그리고 뚜렷하게 뭐를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걸어다니니까 걷기 잘하니까 육상부에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육상 선생님은 뭐 잘 걷는다고 하니까 이 친구를 경보를 시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경보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뭐 지역 대표 선발전에서 쓰러져가지고 관뒀다가 다른 친구들은 다 뭐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고 조금 더 이제 경보에 진지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줄거리인데요. 그래서 8년 전에 봤을 때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때는 그 만복이가 경보를 잘해서 막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엄청 제가 응원했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스포일러지만 만복이가 마지막엔 포기를 해요. 그냥 누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경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만복이라는 친구의 마음도 약간 이해가 가고 뭐 다들 뭔가 될 것 같은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막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좀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마음의 그 불안감의 크기나 형태는 뭐 다를 수 있지만 저희도 맨날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남들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고 막 내가 아무리 뭐 잘 나간다고 생각하더라도 더 잘 되는 누군가를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좀 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가끔은 제가 뭐 취업 준비나 그런 걸 하면서 조금 헤매는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안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고 당장 뭐 내일 무슨 뭐 서류 발표 기다리고 있고 뭐 면접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가끔씩은 좀 안 되길 바랬어요.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뭐 좀 그러기도 맞아요, 했고 맞아요. 리틀 포레스트도
아, 그죠, 처음에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게 말해서 응원은 못 해주는 음. 네, 뭐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놓인 상황이 불안해가지고 대외 활동 열심히 하고 자소서도 열심히 쓰고 저는 좋아하는 게 항상 그 뚜렷했으니까 영화라는 걸 항상 뚜렷했으니까 뭐 그랬기에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뭐라도 해야겠다 막 이런데 매몰되는 것 자체보다는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막 그거를 좀 알아야 그걸 아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됐고 그래서 뭐 담임 선생님이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할 거 있어? 뭐 다른 거 할 거 있냐? 선생님이 다시 그 육상쌤한테 말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자. 네. 그래서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만보기는 아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않느냐. 나름 노력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노력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또 육상 시키고. 근데 이 선생님이 되게 강압적이진 않아요. 김세벽 배우가 연기했는데 차근차근 잘 이렇게 다독이고 그런 선생님인데 꽃밭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가리 꽃밭이라 하잖아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영화에서. 럭키비키 스타일. 네,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만복이라는 아이를 계속 부추기죠. 불쌍해. 맞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만복의 단짝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상담을 해요. 너 꿈이 뭐니? 하니까 그 친구가 공무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꿈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꿈이 뭐야? 이렇게 뭐 세계 여행이라든가 아이돌이나 여자 대통령이나 실제로 여자 대통령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영화에서 여자 대통령이나 그래서 그 친구가 아 저는 그냥 공무원 돼서 칼퇴하고 맥주나 한 잔 때리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꿈이나 열정은 질색이고 그냥 적당히 살고 싶다. 선생님이 또 말하죠. 벌써부터 적당히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야 더 크게 된다고. 그 친구가 다시 얘기하죠.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참아야 되냐고. 공무원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2016년에 나온 대사라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말이 많잖아요. 초등학생한테 너 꿈이 뭐니 하고 물어봤을 때 공무원이라고 대답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것도 되게 갑론을박이 있는데 뭐 사실 틀린 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내 꿈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 부모님이 대신 이뤄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재밌는 장면도 있었고 경보라는 스포츠가 되게 이걸 소재로 사용한 게 굉장히 탁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두 발이 공중에 뜨면 바로 실격이래요 이게 경보라는 스포츠가.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막 진짜 실력자예요. 그래서 겁나 빨라요. 옆에서 엄청 빠르게 걸어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했던 것 같아요. 빠르게 나아가야 되는데 뛰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이제 페이스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조금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비유이지 않았나. 되게 멋진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감독의 특징인데 백승화 감독님이거든요. 4년 전에 단편 영화 잃어버린 외장 아들을 찾는 이상한 모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되게 영화 중간중간에 연극 같은 연출 그리고 인물의 상상을 되게 현실이랑 동떨어진 방식으로 그려내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엽고 막 경보의 규칙 같은 거를 분필로 쓰듯이 화면에 이제 보여준다든가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 저를 좀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랬고 음악도 굉장히 좋은데 심은경 배우가 직접 부른 엔딩송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귀엽고 좋고 한번 불러보세요. 뭐 영화 뭐 재밌게 보셨나요? 뭐 이런 거예요. 뭐 핸드폰이랑 카드 잘 들고 나가세요. 뭐 이래요. 노래가 뭐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막 그 벌레 하는 노래 아세요? 무키무키 밤만스. 그
그 안드로메다라는 곡이 네. 또 삽입됐습니다. 왜 나왔지? 근데 저 그걸 들을 때는 굉장히 어울리는 상황에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되게 키치하기도 하면서도 엉뚱하죠. 엉뚱하고 키치한데 완성도가 높아요. 음. 좀 전 그렇게 봤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 재밌고 며칠 전에 다시 보면서도 막 너무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그래서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 DM도 보냈습니다. 감격 받아서 너무 좋게 봤다고. 답장 오셨어요? 답장 안 왔습니다. 메일도 보내보세요. 메일? 네. 그럴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러닝 타임이 어떻게 되죠? 1시간 40분인가 그래요. 정말 길진 않고. 인디 영화스럽게 딱 진짜 깔끔하게 잘 재밌게 맞아요.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 공식을 막 따라가는 그런 느낌도 없었고, 그리고 막 되게 악한 인물도 없고 다 선한 인물 혹은 조금 날카롭더라도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그런 인물들로, 뭐 아까 배틀로얄이랑은 완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쪽에서 빌런이 없었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아기자기한 그죠.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탈 것을 못 한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친구가 강화도에 사는데, 인천 쪽이죠. 강화도에 사는데 서울에서 선수 선발전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학교 땡땡이 치고 자기 선배랑 걸어갑니다. 걸어가가지고 그런 되게 무모한, 근데 무모한데 되게 진짜 그 거리 걸어간 것처럼 그 살리는 배우들의 연기도 참 재밌더라고요. 심은경 배우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학생처럼, 당시에도 20대 중반 그랬던 걸로 아는데 굉장히 맛깔나는 연기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힐링되고. 두 번 봤을 때 감상이 다른 것도 신기하네요. 그쵸. 예전에는 제가 22살에 보고 30살에 봤으니까 맞아요. 감상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디 영화는 그 청춘을 위로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업 영화보다 그 울림이 좀 더 짙은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업 영화라고 하면은 약간 뭐 의뢰 공식처럼 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 그런 대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독립 영화는 어쨌든 그런 데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감독이 잘했다,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봤던 재밌습니다. 마라라는 영화도 비슷하게 청춘을 음. 위로하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기자기하면서 좀 울림이 짙었던 것 같아요. 심달기 배우님. 네 맞아요. 거기서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김밥이나 일단 말아봐라.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걷기왕까지 3편 얘기를 해봤고, 다시 한번 좀 잘 봤으면은 잘 본 대로 고생한 거고, 또 못 봤으면 또 못 본 대로 고생한 거고, 그래서 이 시험 하나로 여러분이 어떻게 우주 먼지가 되거나 뭐 완전 진짜 와 인생 끝났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런 것처럼 잘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 맞이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그쵸, 이제 시작이죠. 되게 되게 시니컬하게 말씀하시는. 근데 이제 시작인데요. 유일한 30대로서 네. 좀 이제 20대에 접어드는 수능생들에게 한마디.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작이고 뭐 진짜 그때야 이게 막 엄청 죽을 일 난 것 같고 막 그렇지. 몇 년만 지나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그 어떻게든 뭐 대학에 가든
아니면 뭐 다른 길을 찾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딱 찾아가지고 거기에 매진하면은 지금 이 수능 같은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중요해요? 아니 저는 뭐 저희가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뭐 확실한 거는 울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 침착맨 같다. 약간. 그걸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단지 과정일 뿐이야. 진짜 시작입니다. 그거 마음껏 우르렴. 어른이 어른 되면 되면은 속으로 울어야 돼. 아무튼 오늘 화이팅!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똑같이 할 거니까. 오케이.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